안녕하십니까. 감출 수 없는 운명 57번째. 오늘은 한쪽 눈 시력을 잃은 젊은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풀이는 제게 상담 오셨던 분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젊은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진한 색깔이 있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게 느낌이 이상합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직장 이직 문제로 상담을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사주를 뽑고 상담을 드리려는데 역시 사주 속에서 나타난 내용이 색깔 있는 진한 안경을 쓰신 이유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저는 먼저 이직에 대한 상담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을 다 드린 후에 눈에 띄는 사주에 나타난 건강을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주를 보니까 사주의 불균이 소멸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색깔 있는 안경을 쓰신 건 눈 건강 때문이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런 것도 사주에 나오나 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눈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안경을 쓰게 된 거예요. 남은 한쪽도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눈의 건강 상태도 사주에 나오다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눈의 사주에 눈 건강이 약점이 왜 되는지를 설명드리고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이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눈 건강의 약점을 알 수 있었는지 이분 사주를 풀어보면서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어 있죠. 정묘년, 임인월, 신묘일, 임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정묘년생이면 87년생이시죠. 87년생이면 2019년 올해 33살이 되시는 젊은 분이네요. 자, 이분이 눈 한쪽 시력을 잃어버리고 눈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런지 사주를 풀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편인 오행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일간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쇠의 내편은 같은 비급인 쇠나 쇠를 생겨주는 인성인 흙이 내편이 되겠네요. 쇠를 먼저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전혀 없죠. 그리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쇠는 전혀 없네요. 다음에 쇠를 생겨주는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시지에 진토 큰 흙이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임목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내편이라고는 나와 있는 것은 진토뿐이네요. 시지에 그리고 지장간에 있는 무토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상당히 약해질 가능성이 커졌죠.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내 힘을 빼간 오행은 식상, 내가 생겨준 오행, 힘이 빠졌죠. 그 다음에 재성, 내가 극한 오행, 그러면 힘이 빠졌고, 그 다음에 관성, 나를 극한 오행이니까 힘이 빠졌고. 자,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겨준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네요. 식상이 물을 찾아볼까요? 먼저 물은 월간, 시간의 임수,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상당히 물기운이 큰 물기운이 두 개가 위치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진토 안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지의 묘목, 그 다음에 월지의 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일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무 기운도 상당히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진토 안에 을목이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에 정화 작은 촛불이 위치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임목 안에 지장간 병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사주에 상대편이 내 힘을 빼간 오행들이 너무 세력이 크죠. 특히 나무하고 물기운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주는 아주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신약한 사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상대편 불은 어떤가요? 불은 거의 꺼졌죠.
이 임수하고 정임 한목을 하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큰 물이 나무를 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생목으로. 그러다 보면 이 자연스럽게 물도 나무가 한 편이 되다 보니까 정임 한목을 안 논해도 물기운이 나무 기운으로 변한 걸로 수생목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나무들의 질을 한번 보자고요. 질 어떤가요? 거의 썩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왜 그러냐면 위에 임수, 호수같이 큰 물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지에 있는 임수도 상당히 큰 물이 된다는 얘기죠.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그러면 이 진토는 흙탕물로 변해버리네요. 원래 이게 뻐륵인데 이 묘목 어떤가요? 이 물에 거의 부목이 되죠. 그러면 잇목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나무들이 거의 썩어버리겠네요. 완전히 물에 젖어버렸다는 얘기죠. 불이라고는 정화밖에 없는데 이 정화도 젖은 나무 목생화 해봐야 타지 않아서 거의 꺼져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사주에 불이 임목 안의 병화도 임수가 이렇게 수생목하면서 너무 물을 많이 공급해 주다 보니까 거의 젖어버려서 인중의 병화도 소멸해버린 그런 형국이 됐네요. 그러면 사주에 정화, 병화, 불이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가장 강한 홍이 물이 되겠네요. 물론 나무도 강하지만 나무가 거의 썩어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상태가 재성인 상태도 별로 좋지가 않네요. 자, 이 사주에서 임묘진 방합이 보이죠? 이게 성립될까요? 안 됩니다. 이 진토가 임수 크다는 물에 흙탕물이 돼버려가지고 흙으로서의 원래 진토의 을목이 좀 힘을 받아야 임묘진 방합이 되는데 이 흙이 진토가 흙탕물이 되다 보니까 을목도 소멸해 버리다 보니까 이게 성립이 임묘진 방합이 성립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사주가 약사주가 되고 그러면은 용신은 뭘로 잡아야 될까요? 임목 안에 무토 정도로 잡아야 되겠죠. 이 진토는 너무 흙탕물이 안 되니까 무토로 잡아서 토생금을 해주고 이 많은 흙을 조금이라도 견제해 줄 수 있는 용신이 되겠네요. 자, 운기에서 희신은 뭘로 받아야 될까요? 희신은 바로 불로 받아야 됩니다. 불. 왜 그런가 하니 사주에 나무 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다가 물 기운을 흡수해가지고 젖어버렸다는 얘기죠.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나무들이 불도 큰 불이 들어야 되겠죠. 작은 불보다. 불이 들어오면 이 나무들은 목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힘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불은 흙을 생해주면서 흙이 또 쇠를 생해주는 통간, 억부, 조로에서 모든 게 불이 희신이 되겠네요. 이 사주에 강한 나무 기운도 설을 해주고 불이 설을 받은 불이 임목 안에 있는 무토를 생해주고 무토는 일간을 생해주는 이런 통간, 억부 그 다음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사주가 상당히 불이 소멸해가지고 차가운데 불이 들어오면서 조우까지 해주니까 불기운이 상당히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제가 눈 건강을 주의를 하라고 얘기했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눈하고 관련된 게 뭔가요? 불이죠. 불. 이 사주의 불은 어떤가요? 연간의 정화 작은 촛불과 임목 안에 병화가 있는데 어떤가요? 이 정화는 이 목생화를 받아서 건재한가요? 아니죠. 이 많은 물에 나무가 젖어서 젖은 나무 뗄감으로 떼줘봐야 소멸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임수 큰 물이 이 나무를 생하고도 남는 물이 되다 보니까 정화를 한 방에 꺼트리는 형국도 되고요. 그리고 임목 안의 병화는요. 이 임수가 쏟아져 내리면서 적게 만드니 인중의 병화도 소멸해 버리는 사주의 불기운이 완전히 소멸해 버려 가지고 시력, 눈은 시력을 얘기하죠. 시력이 상당히 나빠지는 시력을 조심해야 되는 눈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사주가 됐습니다. 물론 불기운은 심장을 뜻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번 눈 건강을 당부드렸던 그런 사주 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에 불기운이 소멸했기 때문에 눈 건강을 얘기를 해줬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주가 됐고 운 흐름도 보면은 상당히 물기운으로 왔죠. 젊은 사람이. 그래서 더더욱 운에서도 불기운을 소멸시키는 운으로 가서 눈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운기로 돼서 불리한 운기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